챕터 4. 남겨진 사람들의 선택. 떠난 사람은 떠나서 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 삶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그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폐허 속에서도 다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마지막 장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정수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 준호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품고 정수는 홀로 내렸습니다. 태식에게 겨우 얻어낸 주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낯선 거리를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물었습니다. 사진을 내밀며 이 아이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정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 하나만이 정수를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에 도착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아래 한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남루한 옷차림,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2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그 얼굴. 준호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퀭한 두 눈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아이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준호는 밀어냈습니다. 엄마의 품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거짓말.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나를 두고 갔어. 엄마도 결국 나를 버릴 거잖아. 그 말에 정순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이는 사랑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시 버려질까봐. 그 사랑을 먼저 밀어내는 것입니다. 준호가 꼭 그랬습니다. 정수는 밀어내는 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더 꼭, 더 단단히. 안 버려. 엄마 절대 안 버려. 엄마가 너 찾으려고 이 먼 길을 왔잖아. 엄마 손 봐. 이거 너 찾으러 오느라 이렇게 됐어. 정수는 거칠어진 두 손을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과일을 팔고 리어카를 끌고 밤낮 없이 일에 부르튼 그 손을. 준호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주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준호의 굳어있던 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2해 만에 준호가 처음으로 그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1번, 2번. 준호는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2해 동안 삼켜온 울음이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 낡은 담벼락 아래에서 두 모자는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해의 상처를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수는 준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곱게 끝났다면 그건 세상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돌아온 준호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쉬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그 시간이 아이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준호를 묵묵히 품었습니다. 화를 내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악몽을 꾸면 밤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했습니다. 무너진 아이의 마음에 한 장 한 장 벽돌을 다시 쌓아 올리듯 정수는 그렇게 준호를 다시 키웠습니다. 한편 태식은 그 무렵 삶의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병은 깊어갔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유어갔습니다. 태식은 정순이 단칸방 한 켠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내치지 않은 것입니다. 미워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길에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은 누워서 준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갚을 수 없는 죄였으니까요. 어느 날 태식이 준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엇인가 이끌리듯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앙상한 손을 뻗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우리 준호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빠는 벌을 받아도 싸다. 그런데 준호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소중한 걸 소중할 줄 알고 살아. 곁에 있을 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잡힌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준호가 아버지에게 건넨 마지막 용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떠날 때는 봄이었고 돌아올 때는 겨울이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것도 겨울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끝내 자기 자신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수는 그를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붙들고 있어봐야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용서란 떠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을 위해 태식을 용서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고 친구가 생겼고 꿈이라는 것도 갖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자라면서 몇 번이고 갈림길에 섰습니다. 버림받았던 상처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비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때마다 부르튼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너 찾으려고 오느라 이렇게 됐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선택한 것입니다. 상처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받은 상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딛고 서느냐로 결정됩니다. 준호는 버림받은 아이로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아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훌쩍 자란 준호가 이제는 늙고 주름진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준호는 가장 실하고 좋은 사과를 골라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먼저, 그 옛날 아버지에게 과일을 내밀던 그 말이었습니다. 아빠 먼저 하던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먼저 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주름진 눈가에 맑은 것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봄이 온 것입니다. 기나긴 겨울 끝에 두 사람에게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집을 빼앗고 세월을 빼앗고 한 아이의 어린 시절 맞아 빼앗아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의 냉정함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순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한 사람의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졌다고 다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이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끝내 내 손을 놓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떠난 태식은 피는 이어졌으나 가족이 되지 못했고 남은 정수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지킴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얘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부디 놓지 마세요. 곁에 있을 때 소중한 걸 알고 그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작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삶의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인생의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매일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